안녕하세요. 권춘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콜드스프링 하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할 내용은 유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전체 교정을 통한 도시농업 적합 작물 개발에 관련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저, 작물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가지과 작물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중에 토마토를 중심으로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가지과 작물인 꽈리에 대해서도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들어가기 앞서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사진 전경은 이제 뉴욕 시내 전경인데요. 지금 여기 이 브루클린에 위치한 그 옥상 농장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보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도시 농업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 내에서 이제 농업을 하고 이제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이렇게 옥상에서 경작하는 이 방식과 또 다른 방식으로는 온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시 내 온실을 구축하여서 유리 온실 같은 곳에서 이제 재배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앞서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가장 크게 제한된 이 도시농업의 제한 요소로서는 이 모든 재배에 관련된 것이 아주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지어진다는 어떤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도시 내에서 재배하는 거 했을 경우 굉장히 소규모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한 소규모 재배가 아닌 대규모 재배의 어떤 한 일환으로서 한 20여 년 전에 실내 수직 농장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한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공장으로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티컬 파밍이라고 해서 수직 농업이라고 지칭합니다. 특히 이게 실내에서 재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이게 그 보통 햇빛을 이용한 것이 아닌 인공광원으로 LED를 이용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흙이 없이 수경 재배라든지 공중 재배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큰 특징 중에 하나로는 흙에서 재배, 흙에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병충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될 수 있고요. 또한 이 인도어 버티컬 파밍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위로 그 부지를 확장시켜서 더 많은 그 재배 공간을 늘림으로 해서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그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세로로 재배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가로로 재배하지만 가로로 여러 개의 단을 쌓아서 가로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수직 농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보통 크게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수직 농법의 경우 가장 큰 제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부분의 작물이 열매 채소가 아닌 잎채소에 보통 국한되어서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 큰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매 채소의 경우도 재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그 경우는 딸기와 같이 아주 작은 그 식물체 크기를 가진 열매 채소의 경우 재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열매 채소는 거의 재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지게 된 이제 호기심과 이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뭐 열매 채소 중에 아주 열매 채소를 아주 소형화된 직물을 만들면은 그것을 도시농업 그리고 실내 수직 농장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토마토 이번 연구는 토마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마토의 어떤 식물 구조를 아는 것이 어, 앞으로 결과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먼저
토마토 식물체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서 슛과 그 슛 지상부와 꽃대의 꽃대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보시면 이 소렘 라이코 퍼시쿰이가 이 토마토의 향명이고요. 저희는 이제 MA2라는 기본 토마토를 이제 Y 타입으로 사용하고, 이 MA2 앞으로 진행되는 어, 대부분의 토마토 사진과 결과는 MA2의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A2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꽃대, 그러니까 꽃대라고 하면 이제 꽃을 가지고 있는 꽃 군집체가 있는 꽃대를 말하는데요. 이 첫 번째 꽃대가 나오기 위해선 대략 8개의 잎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꽃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프라이머리 슈트라고 부르는데요. 8개 꽃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생장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포디오 그로스라는 예, 특이한 어떤 생장 헤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심포디오 슛이라고 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자라게 되어서 계속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심포디오 슛 같은 경우는 이 슛을 보시면은 그 다음 첫 번째 꽃대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꽃대, 세 번째 꽃대, 네 번째 꽃대를 보시면, 그 이후에는 세 개의 잎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꽃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위로 계속 생장을 하면서 꽃대가 생장되고, 꽃에서 이제 수정을 통해서 토마토가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토마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나온 꽃대에서 첫 번째 토마토를 먼저 얻을 수 있고요. 그 위로 갈수록 토마토의 수정이 늦게 되어서 차차 순차적으로 토마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대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꽃대 구조 역시 심포지온 그로스인데요. 그래서 꽃대의 안에 여러 가지의 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꽃 같은 경우도 동시에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시에 한 번에 여러 개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꽃이 피고 두 번째 꽃, 그다음 세 번째 꽃이 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꽃이 결국에 수정이 되어서 나중에 토마토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MA2라고 불리는 자두형 토마토, 플럼 토마토의 모습이고, 옆에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제 방울토마토이고, 여기서는 첼 토메이로라고 합니다. 보시면 꽃이 생성된 시간 순서대로 누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먼저 핀 꽃에서 먼저 첫 번째 토마토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 하나로는 이런 토마토의 어떤 꽃대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지를 치게 될 경우 더 많은 꽃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은 꽃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토마토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꽃대 조절 관련해서 대한 연구가 또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그 수량성과 지켜되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그래서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될 무렵 어, 할 했던 일로는 이제 AEMS를 통한 무작위 돌연변이 비법을 이용해서 이런 키가 작은 두알프형 돌연변이체를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해낸 그 돌연변이체는 SI라고 말했고, Short Internod라고 SI라고 명명하였고, 이 돌연변이체는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키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키가 작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보시면은, 이 키가 작아진다는 건 단순히 키가 작아져서 어떤 생장이 종료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이시면은 이제 꽃대와 꽃대 사이 간의 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I 돌연변체 역시 계속 Y타입과 마찬가지로 계속 위로 성장하는 무한 생장형 생장을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수치와 길이 쿼니피케이션을 통해서 길이를 측정한 여러 가지 이제 슛과 이제 그 마디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이 와일드 타입이고 박스 플롯 부분에서 빨간색 박스가 와일드 타입이고 초록색이 헤테로자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SI입니다. 보시면 프라이머리 슛에서 나 엑스레이 측면 예, 엑스레이 슛이나 심포디어 슛 이 모든 슛에서 다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슛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슛 길이는 임의적으로 제가 첫 번째 잎에서부터 첫 번째 인플로레센스, 첫 번째 꽃대까지의 거리를 지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경우 무한 생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기 때문에 언제 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어떤 그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임의적으로 이 길이를 재어서 쿼니피케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가 그 SI 유전자 돌연변이체 키가 줄어드는 원인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마디 간의 거리를 재었는데요. 역시 모든 마디 간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짧은 줄기 간의 마디가 이 굉장히 압축된 형태의 슛 아키텍처를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SI의 특징으로는 그 식물체 자체가 굉장히 소형화가 된다는 것 외에도 이 꽃대 자체의 구조도 굉장히 압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페디셀이란 부분 요 부분 꽃에서부터 이 인플루렌스 줄기까지 요 부위를 말하고요. 이제 인터로디 마디 간의 거리도 마디는 이곳을 말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구조가 굉장히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압축된 형태의 꽃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압축된 형태의 꽃대는 결국에는 굉장히 압축된 형태의 어떤 열매 다발을 생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뭉친 형태의 토마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정밀한 어떤 길이 측정과 쿼니피케이션을 통해서 진행한 수치화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수치화를 하였습니다. 수량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DP, PP, 인트란 부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길이를 재었고 그 결과 SI 도로메르체의 경우는 이 세 가지 부위 모두 전부 다 똑같은 같은 어떤 패턴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한 부위 특정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굉장히 압축된 형태의 꽃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한 것은 이제 무작위 돌연변이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이 SI 돌연변이체를 맵핑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과연 이 피노타입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크로모점 8번 크로모점에서 어떤 유의미한 히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사실 아주 유명한 애기장 때 유렉타라는 이렉타의 상동 유전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토마토이기 때문에 SL을 붙여서 SL 이렉타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렉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이 한 번의 EMS 돌연변이 유기 방식 이외에도 두 번의 다른 독립적인 EMS 뮤타제네시스를 통해서 두 가지 또 다른 원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의 경우 EMS를 통해서 얻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보이시면 두 가지 원리 같은 경우는 인트론 스플라이스 정션 부분에 뮤테이션이 생겨서 스플라이싱 에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그 뮤턴트는 스탑 코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든 돌연변이 유기 방식이 다 각자 독립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모두 다 같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또한 피노타입 이 세 가지 어떤
돌연변이의 피노타입 역시 동일했습니다. 또한 재확인을 통해서 크리스퍼 기술을 통해서 또 이 유렉타 유전자 타겟을 하여 돌연변이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두 가지 얼릴 역시 똑같은 돌연변이 똑같은 표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이 유렉타 유전자가 앞서 보여드린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렉타 유전자의 경우 매우 잘 알려진 존재인데요. 그래서 LRR receptor kinase를 코딩하는 유전자로서 사실 굉장히 이 장태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익숙한 유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유전자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이 유전자를 확인했을 경우 약간 실망도 하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유명한 유전자여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짜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고, 너무 많은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유전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스토리를 잡아가서 이번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는 다 기술이 되었지만 여기는 발표 시간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를 넣지 못했는데요. 이렉타 외에도 이렉타의 시스터 유전자인 이렉타 라이크 1 유전자와 어떤 또 다른 LRS 카이네이즈인 서코1의 경우도 저희가 돌연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경우는 이렉타처럼 어떤 좋은 형질을 보이지 못하였고 피노타입이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너무 스트롱한 피노타입이어서 어떤 그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생물학 바이올로지의 어떤 그런 측면 이외에도 어떤 이 형질을 이용해서 어떤 그 이 형질이 작물 개량에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고, 하지만 이 유렉타 싱글 뮤턴트만으로는 충분하게 소형화된 작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마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유전자와 이 돌연변이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그것에 관련된 이제 컨셉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 컨셉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육종가들이라든지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익숙한 개념인데요. 이제 트레이스 스태킹이라는 개념인데 유전자를 집적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체가 있으면 돌연변이체의 싱글 뮤턴트, 더블 뮤턴트, 트리플 뮤턴트를 만들고 그거에 관련된 트레이시를 하나씩 쌓아 올려가지고 이상적인 식물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먼저 앞서다시피 그 토마토의 토마토 Y 타입의 구조를 먼저 보신 대로 8개의 잎에서 첫 번째 인플로선스가 나오고 첫 번째 꽃대가 나오고 그 다음 3개에서 8, 3, 3 이런 식으로 꽃대와 이제 토마토가 생산이 됩니다. 엑스레이 슈터에서는 좀 더 빠르게 6개의 잎과 3개로 이게 방식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무한생장이 유황생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SP라고 처음에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P는 셀프 프루닝의 약자로서 애기장 때 연구하신 분이 굉장히 또 익숙하신 플라워링 리프레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망가졌을 경우에 플라워링 타임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 그로스 헤빗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이시다시피 8, 2, 1, 0으로 해서 굉장히 토마토 꽃대 간의 생명 거리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는 이러한 유한 생장형 식물체의 경우 온실 이런 쪽보다는 필드에서 이제 기계적인 어떤 메카니컬 하베스팅에 굉장히 큰 지대한 공을 세웠는데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Y 타입의 경우는 토마토의 어떤 라이프닝의 경우가 굉장히 속도가 각각이기 때문에 전혀 속도가 싱크로나이징 되지 않습니다. 일치화되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하나씩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SP의 경우 굉장히
기본 Y탑에 비해서 콤팩트해지고, 또한 이 열매 다발이 이제 집약적으로 열리게 되어서 굉장히 열매 라이프닝이 굉장히 일치화되어 싱크로나이즈 되어서 한 번에 하베스팅 할 수 있는 한번 하베스팅 가능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랩에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3년 전에 또 다른 플라워링 레귤레이터인 SP5G를 돌연변이 뮤테이션 시킨 경우 플라워링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뮤턴트의 경우는 SP5G 더블 뮤턴트의 경우는 여섯 번째 립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꽃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식물체 초형 또한 그 SP 싱크에 비해서 더 콤팩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빠른 수확 사이클을 가질 수 있어서 더 빨리 수확을 하고 더 조기 개화가 더 빨리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좋은 형질을 가졌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수량으로 봤을 때는 SP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SP보다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좋은 형질이 아니라고 좋은 형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SPS5G 같은 경우는 밀식을 했을 경우 SP에 비해서 더 좋은 수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하이 덴시티 플랜팅에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다면 여기 이 두 가지 플라워링 레귤레이터에다가 이 유락타 유전자를 뮤테이션을 하나 삽입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제 가설은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유락타 같은 경우는 플라워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직 식물체 인터노드 마디 간의 거리만 짧아진 것을 해왔기 때문에 스티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만약 스티킹이 될 경우 이것이 어떤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토마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시기를, 이제 더블 디터미네이트 플랜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콤팩트하지 않냐고 질문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더블 디터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큽니다. 여전히 크고 스테이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단연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어떤 수직 농장에 적합할 정도로 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렉타 뮤테이션을 더 도입하면 어떨까 고민하였고, 그래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크리스퍼 기술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플랜트, SP5G 이렉타 트리플 뮤턴트입니다. 이제 앞으로 트리플 디터미네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식물체를 확인하였는데, 이 식물체의 경우 예상했다시피 이제 키가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시면은 이 줄기를 보시면은 줄기 간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짧아진 것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제 인플로레센스, 꽃대의 숫자와 플라워의 숫자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꽃대 숫자 보면 이것은 프라이머 슈트의 꽃대의 개수를 확인한 것이고요. 이거는 엑스트라 슈트의 꽃대의 개수를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플라워링 타이밍 같은 경우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보이시면 이 초록색 박스 플랫이 더블 디터미네이트고, 파란 것이 트리플 디터미네이트입니다. 보이시면 플라워링 타이밍 역시 똑같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플랜트 사이즈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하이트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어떤 식물의 구조 자체가 어떤 스태킹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렉타닌 유전자가 굉장히 잘 알려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렉타닌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식물 갖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메리스템 관련돼서 발달과 스토마타 패터닝 관련된, 그리고
에이바르스트라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 감염 발현성한 영향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에피스테이시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전혀 이런 농업적인 어떤 생산성에 전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그 관건이었고, 특히 저희는 처음에 진행했을 때 걱정했던 것은 어떤 퍼틸리티가 정말 괜찮나, 이제 풀셋이 잘 될 것인가, 그것이 큰 어떤 그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1트라이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수량을 체크하였고, 수량을 여러 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미리트 백그라운드에 있는 토마토들의 수량을 체크한 결과인데요. 이건 플로리다의 사진이고요. 이제 플로리다와 이제 뉴욕에서 두 번 체크하였고,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이제 실험실 앤드류라는 실험실 이제 테크니션과 같이 둘이서 열심히 종일 수량을 체크하였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로리다의 그 수정성의 그 체크 그 수정성 데이터를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식물체 구조가 식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이후에 이제 트랜스플란팅 이후 90일 이후의 사진인데요. 보이시면은 이제 똑같이 라이프닝의 속도는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더블 디터미네이트와 트리플 디터미네이트의 모습이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보시면은 이제 식물체 구조만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딱히 이렇게 그 퍼틸리티라든지 수량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이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수량성을 체크해 본 결과 일단 플랜트 무게 자체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SP, 싱글 디터미네이트, 더블 디터미네이트,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이렇게 수정한 것이고요. 여기서 특히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 트리플 디터미네이트의 경우 프루트 사이즈도 역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프루트 웨이트 역시 약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유렉타라는 유전자 자체가 사실 모든 셀 디비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이고, 모든 셀의 그 디비전을 약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 자체가 전부 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가장 크게 티난 것은 키가 작아지고 이제 인터노드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었는데, 또 과실 크기 역시 약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드 역시 약간 그래도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하베스트 인덱스라고 하여서 이제 플랜트 웨이트당 이제 일드를 체크해 본 결과 이 경우는 이제 더블 디터미네이트랑 트리플 디터미네이트가 별 차이가 없었고요.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 확인을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식물체당 일들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투 플랜트당 원 미터 스퀘어당 이제 투 플랜트를 재배 조건에서 확인된 수량이고, 그다음 수량 체크로서는 이제 식물체 개당 수량이 아닌 이제 수량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당 8개 플랜트가 있고, 그래서 블락 일들을 체크를 하였는데요. 이번엔 좀 더 하이어 덴시티의 플랜팅을 진행하였고, 진행한 결과 좀 더 하이어 덴시티한 경우에 일드가 굉장히 더 굉장히 보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어 덴시티 경우는 이제 더블 디터미네이트와 트리플 디터미네이트가 수량 일성이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베스트 인덱스 역시 싱글 디터미네이트에 비해서 이 트리플 디터미네이트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식물체 크기가 작아지는 대신 더 작아지지만 수량성이 그렇게 식물체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수량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빠른 생산성 사이클 때문에 더 빠른 시기에 더 빠른 수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베스트 했을 때 레드 프루츠의 개수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사실 어떤 컨셉을 확인한 거였고, 이 MA2 토마토의 경우 이게 플럼 토마토인데,
이 경우에 약간 도시농업 그 인도어 실내 수직 농업에 약간 어, 최적화된 토마토라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큰 토마토의 경우에 라이프닝의 경우에 더 많은 메타볼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하고 또 좀 더 느립니다. 그리고 식물체 자체도 좀 더 크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토마토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라이프닝이 되면서 식물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처지고 제대로 스테이킹 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다면은 이런 실내 도시 농업에 좀 적합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작은 크기의 토마토의 이 개념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하였고, 그래서 먼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방울토마토를 선택하였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에서 이제 여기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CU100라는 품종을 이용하여서 크리스퍼 기술을 접목하였고, 그리고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CU100 플란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을 보시면 더블 디터미네이트와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온실에서 기른 사진입니다. 처음 이제 T0 플랜트의 사진인데 굉장히 이제 꽃대 간의 거리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굉장히 그 식물체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식물대 꽃대 구조 역시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요. 똑같은 ML2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것을 필드에서 다시 재배하고 키워서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아주 예상했던 거가 정말 예상했던 대로 나와서 우리 놀랐는데 너무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와가지고 놀라운 결과였고, 보이시면 이제 더블 디터미네이트,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플랜트를 보시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라이프닝이 빠르기 때문에 이 더블 디터미네이트와 트리플 디터미네이트는 더 많은 그 빨간색 토마토를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이렇게 꽃대 역시 열매 다발 역시 굉장히 뭉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번의 또 이제 쿼리피케이션을 통해서 프렌 사이즈 역시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고, 플라워링 타임 역시 변화가 없었고, 이제 꽃대의 꽃대 개수와 이제 꽃의 개수도 역시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량성에는 수량성에 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역시 이 체리 토마토 역시 여러 번의 수량 검정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요. 이 필드에서 기른 결과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트랜스플란팅 이후에 50일 이후에 보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토마토들이 이미 라이프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싱글 디터미네이트는 전혀 빨간 토마토를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커니피케이션 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식물 거의 첫 번째 그 빨간 토마토의 라이프닝이 다 된 토마토의 경우 대략 한 트랜스플란팅 이후에 한 30일 정도쯤에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드 역시 굉장히 차이가 이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플란트의 경우 다른 두 개 지노타입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크기는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이게 생산성에 어떤 감소 없이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플랜트 같은 경우, 체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 풀스랍, 지금 과실이 이게 드로핑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수량성 검정 당시에 사실 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떨어집니다. 과실이 쉽게 떨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수량 검정할 당시에 이 유력탄 뮤턴트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그 과실이 떨어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그들 이러한 원인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열매 다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력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말씀드린 그게 그러한 점이 좀 예. 그리고 저희가 그 토마토 자체를 떼낼 때 별로 이렇게 이 두 지노타입에 비해서 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멤버들과 같이 확인하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너무 이게 굉장히 서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는 게 좀 방해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맛이 변하냐 안 변하냐도 이제 중요한데 맛 같은 경우는 맛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슈거 컨텐츠 경우만 이제 체크를 하여서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이제 이 세 가지 지노타입이 같은 슈거 컨텐츠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레멜보드가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여러 번 먹어봤는데 사실 맛은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맛에는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제 앞서 봐셨던 것은 이제 필드에서 이제 정말 농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것들을 토마토 기른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이 트리플 디터미넌트 플랜트가 정말 잘 이게 길러질 것인가, 어딘가 가장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제한 공간 조건에서 잘 길러질 것인가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네대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였고, 코네대에 있는 어떤 거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토마토를 길렀습니다. 토마토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100 트리플 디터미네이트만 길렀고요. 이 경우에 총 18개 식물을 골랐고, 이 식물당 이제 보시면 덴시티가 0.05 미터 스퀘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 덴시티 플랜팅이고, 근데 굉장히 잘 자라는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다른 컨트롤로 다른 뭐 더블 디터미네이터나 싱글 디터미네이터는 기르지 않았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기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일단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재배 시 스테이크도 필요하고 굉장히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뭉쳐지게 되면 서로 간에 너무 많은 덴시티가 되면 식물 자체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트리플 디터미네이트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신 대로 굉장히 라이프닝도 잘 되고 예, 재배 조건만 정확하게 갖춰진다면은 식물을 재배하는 토마토 재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전혀 스테이크가 필요가 없고요. 이대로 키워서 하면 되는데 이제 특히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흙에서 키운 작물입니다. 흙에서 키운 토마토고 하지만 이제 빛이 아닌 이제 LED를 이용해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재배를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졌던 의문점이 그렇다면 이러한 그 작은 작은 식물체 브라리 같은 경우를 이제 여러 가지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콜렉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된 제가 가지고 있는 트윈원드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플랜트를 다른 여러 작은 토마토 품종들과 교배를 하여서 콜렉션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뭐 어떤 컴퍼니나 어떤 브리딩 업체에서 뭐 크리스퍼 기술을 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든지 그런 곳에서 만약 이게 있다면은 그냥 전통적인 교배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어떤 트리플 디터미네이트 컬렉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정하고 교배를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이제 요 두 가지의 경우 이제 저희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제 칵테일과 요 슈버 100 트리플 디터미네이트를 교배한 이제 F2 파퓰레이션에서 얻은 이제 식물체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레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 모양의 토마토가 널리는 이 그레이프 토마토의 트리플 디터미네이트의 플랜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칵테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체리 토마토보다 약간 약간 큰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이시면은 그 기존의 체리 토마토보다 이렇게 약간 큰 토마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 외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란색 토마토 그리고 크기가 좀 다른 모양의 토마토를 만들어서 이제
재배 중에 있고요. 지금 그 시드가 많지 않아서 지금 시드를 지금 워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러한 이렉타라는 이 유전자가 그렇다면은 토마토 외에 다른 가지과 작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작물에도 도입했을 때 이러한 똑같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고, 사실 애기장 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사한 피노타입을 보이기 때문에 이 이렉타 유전자가 굉장히 유니버셜한 진이고 굉장히 기능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 이제 토마토의 어떤 친척벌인 작물인 그라운 체리, 저희 우리나라 말로는 꽈리라고 하는데요. 역시 토마토와 똑같은 그로스 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생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잎이 우거지고 굉장히 큰 부시 플랜트라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꽈리 식물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식물에다가 이렉타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꽈리 같은 경우 피살리스 그리세아라고 해서, 보통 피살리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굉장히 새콤달콤한 굉장히 맛있는 과일입니다. 과채류죠. 예. 그래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렉타의 어떤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뭐 파이로제닉 트레이를 만들었고, 이제 확인한 결과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이렉타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메인 이렉타 유전자이고, 이렉타 시스터 유전자인 이렉타 라이크 1이 있고요. 이 꽈리의 경우도 이렉타와 이렉타 라이크 1 두 가지의 유전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유전자만 타겟을 하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된 스페시픽한 과일들을 짜서 디자인하여서 타겟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확인하였고, 이 피노타입을 확인해 본 결과 보이시면 이제 이 꽃의 페디셀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토마토와 다르게 이 꽈리 같은 경우는 싱글 플라워 인플로레센스 구조이기 때문에 꽃대 한 개의 플라워만 존재합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면 굉장히 드와프한 피노타입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렉타가 망가졌을 경우에 굉장히 드와프한 피노타입을 보이고, 이것을 이제 잎을 다 제거한 사진입니다. 잎이 다 제거됐을 경우에 이러한 이 열매들이 굉장히 지벽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Y타입의 경우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 꽈리의 어떤 안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아직 이게 작물로서 많이 재배되고 많이 도메스티케이션 된 것이 아니어서 굉장히 이것도 프루트 드랍이 굉장히 잘 됩니다. 쉽게 됩니다. 정말 잘 떨어지는데, 이력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뭉쳐있기 때문에 이 프루트 드랍이 잘 일어나지 않는 큰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이크 역시 필요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이렉타의 경우, 꽈리의 경우 이렉타라는 유전자의 한 가지 유전자 싱글 뮤턴트의 경우가 굉장히 그 토마토의 트리플 디터미네이트와 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토마토의 SP 패럴로그라든지 올솔로그라든지 SP5G 올솔로그를 타겟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 저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을 주었는데요. 이것은 비슷한 가지과 작물이라든지 같은 작물이라더라도 뭔가 굉장히 스페시픽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작물에 도입하기 위해선 아마 어떤 작물은 SP와 이렉타의 두 가지 유전자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이렉타만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양한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실험을 디자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꽈리 이렉타 뮤턴트의 어떤 쿼니피케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게 보이시다시피 예상대로 이제 페이스셀 랭스가 짧아지고 이제 키도 굉장히 작아지고요. 보시면 이제 역시 이제 안 좋은 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프루츠의 크기라든지 프루츠의 무게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많이 짜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후르츠의 개수 같은 경우는 전혀 차이가 없고, 역시 스위트니스, 예, 달콤한 정도도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유전자인 이제 클라바라 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풀 사이즈의 레귤레이터인데, 이제 이것과 혹시 이것과 서로 이제 스태킹을 하면은 이게 컴pen세이션 좀 더 크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지금 이거 역시 더블 뮤턴트 역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행한 것이,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제 적용, 이제 정말 이제 이 수직 농장에다가 할 수 있는 개발한 개발한 토마토와 꽈리를 수직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됐고, 저희는 이제 이 보스턴에 소재한 프레이팜즈라는 회사와 저희 이제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근데 이제 이 프레이팜이라는 경우는 이제 화물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제 이런 팜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신기한 방식으로 하는 회사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이 프레이팜 역시 오니 오직 잎채소만 이제 그 재배를 하였고, 사실 열매 채소는 저희 전무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사실 토마토도 이제 해보고 싶어서 토마토를 길렀었는데, 보이시다시피 이 일반적인 이제 방울토마토를 길렀습니다. 일반적인 방울토마토가 굉장히 커지고, 보이시면 굉장히 이거 전혀 이 사람들이 제대로 토마토 과실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식물 체간이 너무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나중에 수확 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재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재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이 사람들이 말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토마토와 꽈리를 제공하여서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같이 키워보았습니다. 그래서 키워본 결과 어, 사실 아주 완전하게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첫 시도에서 이제 꽤 어느 정도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드 프루 토마토 토마토 과실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한 이제 꽈리 역시 과실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수확해가지고 싸서 가서 먹고 그렇게 해서 잘 하였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재배 조건을 맞추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점이고요. 이 재배 조건이 아까 들었던 어떤 LED 챔버에서 길렀을 당시에는 흙에서 기르고 이제 LED를 이용해서 기르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그 흙이 있으면 좀 더 용이하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하이드로포닉 시스템이었고, 또 완벽한 LED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그 비료를 주는 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 사이클이라든지 온도, 어떤 습도 이런 걸 맞추는 게 굉장히 처음에 까다로웠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했었을 때는 시리어스는 아예 식물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었고, 다 죽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기른 사진입니다, 사실. 그래서 두 번째 했을 때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재배 조건을 맞춰서 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실내 조건에서 식물 그리고 이제 뭐 열매 채소 재배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굳이 지구 안에서 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구 밖에서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곳에서는 이미 잎채소의 경우 굉장히 지금 재배를 조건을 잡고 재배를 하는 연구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매 채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미 나사와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 종자를 일단 보내서 나사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길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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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토마토나 이제 뭐 꽈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작물에도 분명히 분명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스페이스 트래블에도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논문이라든지 이 발표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크기를 잘 줄였으니까 이제 재배시키면 되게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품종 개량, 이 토마토 품종이라든지 이 작물 품종 개량이 도시농업을 위한 도시농업이라든지 우주농업을 위한 이 작물 개량이 이 크기 조절은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크기가 일단 작아져야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점이 있고, 하지만 여전히 크게 작더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어, 그 어떤 트레이시 또 더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나사 직원인 휠러라는 분께서 쓰신 이제 그 논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일단 굉장히 이제 식물 자체가 그 햇빛이 없이 기를 때는 굉장히 재배가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낮은 어떤 일조량에서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식물 만들 수 있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였고, 말 그대로 그렇다면 이제 광합성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관련된 유전자를 교정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좀 더 개량된 식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생각하는 것은 에이바이오 익스프레스 관련된 어떤 토러런스에 관련된 유전자를 교정하여서 좀 더 이제 더 개량된 식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우주선 내에서는 이제 오줌 유린 리사이클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살리니티 스트레스에 관련 좀 저항성이 있는 식물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감사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고, 일단 같이 저를 일을 해주신 이제 잭 리프만 교수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든 이제 랩 멤버들, 그리고 농장 직원들, 그리고 이제 프레이팜 콜라보레이터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